자, 염생식물의 종은 그냥 있을 수 있는 걸 갖다 다 그냥 그 집어넣었어요. 방석나무를 넣으면 넣는 거고 저기 하는 거고. 거머리말 찰피가 6종 정도가 있습니다. 찰피라고 불러요 지금요. 근데 표준어다는 거머리말이라고 하는데 뭐 수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왕거머리말, 거머리말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기 뭐 어류들의 그 산란장에다가서 필요하기 때문에 복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 일본은 보호종으로다가서 하려고 종 자체 멸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서식지, 생육지 뭐 아니면 그런 환경을 갖다가서 저기 그 보존하려고 지금 해수부에서 그런 걸 갖다가 필요한 종들을 갖다가 보호로다가서 하려고 지금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머리말 종류를 여기다 집었는데 양쪽에다가서 뭐 멸종 위기가 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어로 문제라든지 그 어로 활동이라든지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뭐 그래서 뭐 여기서 못 봤던 것은 이제 그 모래 땅에 나오는 거는 갯개미자 솔장다리가 30종 뭐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 푸른 갯골풀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극단적으로 하면 30여 종까지는 하지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 20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생식물의 분포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주 가장적인 것이 뭐냐면 침수되는 시간이에요. 그 침수 시간이 하루에 8시간보다 더 길어지면 거의 저기도 그 칠면초도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8시간보다는 침수되는 시간이 짧아야지 되지. 이거 침수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염분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염분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 칠면초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고 적어도 이제 육지에 가까이 나는 그런 염생식물들은 염분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랑은 물을 얘기합니다. 물의 양이 얼마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자가 어떻게 1년생이나 2년생은 종자가 어떻게 적당히 그 저기 땅에 흙에 묻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거 좋네. 어느 것을 요거다 쓰지. 종자가 여기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왜냐? 여기 추운 겨울 지났다가서 따뜻한 거 얼른 탁 발화가 돼요. 다음 날 영하 1도. 그럼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얘들보다는 나 그래도. 근데 이제 그 갯골 같은 데 보면 이게 저기다가 거북등처럼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이만큼 쑥 들어가면 얘는 여기 들어가면 끝이요. 언제 나서 못 나와요. 발화돼서 여기까지 광합성을 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커서 그 조그마한 종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도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적당히 묻혀야 돼요. 이 적당히 묻혀야 된다는 거 어떻게 적당히 묻히나? 참 말로 표현하기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말로다 보면 적당히. 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적당히 묻혔어. 근데 여기 얼음이 딱 얼었다가 샥 끌고 내려가. 마치 그냥 저기 같듯이. 그래도 한번 끌고 내려가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걔는요. 태평양으로 갔는지 대서양으로 갔는지 뭐 하여튼 걔는 뭐 별로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제일 좋은 데는 바로 이렇게 개가 많은 데가 좋습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개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밀물 때 이게 또 싹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종자가 있다면 얘가 와서 딱 덮어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본의 아니게 그 개가 파놓은 위로 올린 이 그 뻘흙이 결국 바닷물에서 이게 실려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종자를 묻히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죠. 근데 개가 하나도 없이 판판하면 이거 어떻게 해? 종자가 떨어져도 묻힐 만한 무슨 저기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항상 이상하지만 걔네들은 원래 같이 살아왔어. 지금까지 칠면초에 하고 개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 뭔가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칠면초 잎사귀를 개가 먹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냥 걔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종자 묻히는 것만은 확실히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가서 다른 식물에 가려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갈대 속에서도 사실 천리사초가 좀 나긴 하는데 그 좀 비실비실해요. 갈대가 제일 그 뭐랄까 강력한 그 경쟁자이기 때문에, 왜냐 등치가 제일 크죠. 뭐 등치가 큰 데서 다른 것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는 살아는 가는데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바닷가에서도 아까 그 선생님들이 그 보신 바와 같이 같은데 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즉 천사초하고 갈대하고는 같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격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갈대가 안 왔는지, 아니면 갈대가 살만한 데가 아니라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천리사초는 갈대를 피해서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갈대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천리사초가 주로 납니다. 요 바깥쪽에. 그리고 이 안에도 나지만 요 안에 난 것들은 굉장히 그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난 것들은 그래도 햇빛을 많이 보니까 좀 낫죠. 근데 여기 가다가서 이제 어느 데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안 나는 위치가 나오게끔 되는데. 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햇빛이 많은 데서 살아오다 보니까는 조금 햇빛이 적어지면 얘도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그냥 저기다 뭐 하나 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놔보면은,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난 밑에서 난 것들은 칠면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없습니다. 전부 다 초록색이요. 그건 왜냐하면 저기를 별로 안 한 겁니다. 증산작용을 안 해갖고서 소금이 안 올라왔어. 그래서 파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가장 멀리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서 제일 그래도 육지에서 제일 멀리서 나는 데는 것이 이제 칠면초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도 또 그다음 바닷물하고 좀 저기 한 데서 나는 것들은 이제 조금 지대가 조금 높으면 갯잔디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오면 이제 천사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대가 나오고, 퉁퉁마디, 그리고 그다음 또 갯잔디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체는 어쨌든 여기 경계되는 데서 나고, 이거 뭐야, 갯질경, 갯개미치 이렇게 올라가서 나는데, 이런 놈들은 조금 약합니다. 이런 놈들은. 그래서 제일 강한 놈은 역시 칠면초가 제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물의 영향이 가장 많은데 날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 지체죠. 지체인데 꽃이 이게 열매가 맺히 있는데 이 정도쯤 되면 얘들은 조금 약간 질겨요. 요게 좀 올라오기 전에 낫으로 다 베어야지 좀 연해서 먹기가 좋은데, 일단 좀 질깁니다. 그 지체의 꽃을 갖다서 좀 자세하게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꽃이야? 어쨌든 근데 근데 요 지체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맷방석 같이 뺑뺑 돌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납니다. 종자도 번식하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지하경 있는 데로부터 계속 마디에서 계속 나가고서 결국 여기가 센터라면 요 센터부터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여기는 저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갈머리 없는 그런 여기가 뻥 뚫린 가장자리만 있는 머리를 가진 그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쳐다보면 오래되면 여기 있는 거 없어져요. 또 다시 이제 아주 오래되면 얘도 갔다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나중에 골고루 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여기서 하나가 시작해서 쭉 가다가서 어느 정도 이만큼 가면 가운데는 뻥 뚫히고, 뻥 뚫혔다가 또 다른 것하고 합쳐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오래되면 균질하게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동그랗게 나오고 있고, 조금 지나면 소갈머리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충 그거 보면 나이가 얼마큼 됐는지 대충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보면 나름대로 뿌리가 정말 많은 거죠, 이게요. 지체를 캐서 봤는데, 이건 뭐 어렸을 때 아직들 2월달인가 3월달에 조금 났을 때 캤는데, 지상부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뿌리는 이렇게 그냥 많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적어도 식물의 땅 위에만 볼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건 갈대는 이 갈대를 이것은 동검도에서 찍은 건데 이쪽은 바닷물에 이쪽은 육지고 이쪽이 해양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더 접한 데는 키가 작고 이 안으로 가면 갈수록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여기에는 육지에서 나온 담수의 영향을 좀 받고 여기로 오면 올수록 담수의 영향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담수를 그래도 얘도 염생식물이고 바닷가에서 나긴 하지만 그래도 100% 바닷물은 싫고 그래서 육지에서 나온 것이 좀 육진물이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육진물이 좋으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0.5%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갈대, 꽃, 갯잔디. 이 갯잔디는 제주도 현무암에서 있는 걸 찍었어요. 제주도 해안 일주도로 옆에 가다 보면 까만 현무암에 아주 갯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염생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갯잔디 꽃. 이 벽과식물들 꽃은 꽃도 아니야, 이건. 이건 그냥 달린 거지. 이건 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근데 분류학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냥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2월 달에 한 갯잔디를 파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뿌리는 지하경은 옆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지라도 뿌리는 깊게 해서 갯잔디가 잘 나는 데는 자갈 있는 데 잘 나요. 자갈 있는 데 물이 빠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이 부족한 데입니다, 이건. 진흙 땅은 물이 빠져도 물기가 많지만 모래라든지 자갈 땅은 물이 빠지면 실제 물이 적은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사는 것들은 갯잔디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사는 것들은 할 수 없이 뿌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저기서 찍은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아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칠면초가 아주 빨갛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리사초가 있고, 이 뒤에 갈대가 나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세다는 아직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꽤 됐어요. 90년대 후반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모세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월곶 있는데 거기 다리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승마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소금 창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서도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혼날까 봐서 못 봤어요. 누드 사진 찍고 해야 돼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요. 이게 천연사초의 종자입니다. 이런 것은 새가 먹을 만하기는 한데 글쎄 먹는 것은 직접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대충 되긴 돼요. 먹을 만한 사이즈는 됩니다. 이제 아까 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새선 매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건 저기 있구나. 천연사초라든지 아니면 매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지하경으로 뻗어나가고 이게 뿌리고 이건 지하경입니다. 가다가 끝부분이라든지 마디에서 주로 끝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줄기가 딱 올라와요. 이게 또 단절이 되면 여기 어떤 마디인데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뻗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땅에서 요까지가 겨우 한 5cm 내지 6cm밖에 안 돼요. 요 사이에 그냥 이게 쭉 있어서 캐보면 메틀 정성에서 쩔어져 있어요, 이게요. 매작이라든지 천사초 있는 데는. 이거 새선 매작이. 이게 꽃 핀 놈이고, 이건 저쪽에 순천에서 찍어갖고 온 놈인데. 그냥 넘어가고. 이제 요런 놈들을 아주 알뿌리처럼 된 요것이 이제 지금, 새로 줄기가 나지만, 이게 연했을 때 요 부분을 새가 파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손에 지문이 남아 있어요, 그죠?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 같아. 누군지 모르지만. 지문이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이거 일 안 한 겁니다, 이거.
손발이 다려야지 저거 정도는. 자, 이제 이것도 존매작이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힌. 이건 이제 오래되면 한번 거기서 싹이 트면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이제 누렇게 되면서 쭈글쭈글해지고 섬유소가 많아지면 먹지 못하고 다시 난고 요러면 저 싱싱한 놈이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놈은 안 먹지 뭐 이런 놈.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미 줄기를 낸 놈이기 때문에 영양가치도 없고 질기고 그렇게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요 놈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영양가치도 있고 안 질기고 해서 요런 놈들 주로 새가 파먹는다고 그래요. 뭐 존매자기가 뭐 이런 좀. 그래서 뭐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나와서 여기서 되면 또 다시 줄기가 나고 다시 여기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삽 갖고 간 것은 이것을 딱 해서 한번 여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 외로 나서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나? 제가 꾀가 좀 났나? 어쨌든 못 보여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는 갯는쟁이가 꽃 피면 이렇게 피는데 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건 이파리죠 이거. 갯는쟁이. 그 갯는쟁이 잎 뒷면에 새로 나는 게 하얗게 되는 요놈들이 이거 연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놈은 뭐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새로 난 요놈들은 싱싱한 놈은 조금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게 꽃이고. 이것은 시아오에서 찍은 퉁퉁마디굴락이요. 요 놈은 요쪽에 수채가 물 있는 데는 요 부분이고 요 부분이 물이 있는 데고 여기는 저 농경지 쓰는 데입니다. 여기 나는 데는 요 폭이 한 10m 내지 20m 요거밖에는 못 낳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위가 아주 고기 일정하게 뿌리는 잠기고 땅 위는 물에 안 잠길 수 있는. 근데 그 시와오도 물을 뺐다 넣었다 그러죠. 뭐 뺐다 넣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뿌리는 물에 항상 잠기는 게 좋고 땅 위는 여기부터 파란 부분은 물에 가급적 안 잠기는 게 좋다 보니까는 여기는 물이 너무 없고 여기는 이쪽은 물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돼서 아주 까탈스럽게 생각보다는 조금 살고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좀 저기하게 찍으면 칠면초는 이렇게 해서 빨간데 얘는 그래도 그냥 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싱싱하게 올라오면서 포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뭐 선인장 사막의 선인장처럼 아주 작은 놈을 갖다 키워서 그랬습니다. 이건 대어방조제에서 지금 이런 데 없어요. 대어방조제 다 뭔가 오리농법해서 그냥 오리들이 다 먹어갖고서 이건 또 다시 시와 갯벌 욕입니다. 여기 하여튼 여기 뚝이 있는데 뚝 근처에는 이게 지금 현재 모세달이 있는데 모세달하고 갈대하고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았을 때요. 그리고 가을이라 칠면초가 무지하게 빨갛게 나 있고 이제 여기 비수 이렇게 된 놈은 갯개미치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오늘 보신 데보다 저 밑으로 내려서였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뚝이 이제 어떤 분이 말 타고 타닥타닥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리고 요거 뒤에가 바로 소금 창고가 있었던 데인데 뭐 사진 촬영을 하던데 이게 보고는 싶었지만 이상할 것 같아서 못 보고 이제 이게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칠면초입니다. 파른 염둥이는 요 놈은 아직 파래. 근데 요 놈은 무지하게 빨개.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지역에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자, 이제 이것은 영흥도에 화력발전소 있는데, 거기 이제 잔재를, 태어난 재를 갖다 묻으려고 만들어 놨던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아직 염분이 덜 빠졌을 때죠. 그리고 여기 토양이 여기는 모래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모래지만. 그런데 여기 지대가 높고 여기는 도로가 그러니까 제방이 있고 그런 데고 여기는 물하고 접한 데죠,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데는 빨갛고 조금 높은 데는 염분이 적다 보니까 식물이 염분을 아직 흡수를 안 해서 초록색이고 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초록색이고 이게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사는 지역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이제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아까에는 저기 수송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저기에서 그렇지만서도 잎끝이 굉장히 예리해서 만지면 따가워요, 이게요. 가을 되면 더 따가워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방석나물이라고 하는데, 방석나물은 죄송, 기수초라고 하는 놈인데, 이 기수초는 원체 달라요. 이파리가 굉장히 납작해. 그래서 이것은 기수초라고 하는 말대로 다 기수지역, 정말 육지물이 들어가는 데에만 있는 것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좁죠, 이건요. 그러니까 바닷물 훌훌 막 잠기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을 하고 얼마 안 된 땅, 화성호 같은 데는 많이 썼는데 지금 거기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납작해, 이놈은. 그래서 뭐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그 나문재라든지 이런 것도 동그란 형태가 강한데, 이놈은 납작합니다. 이제 나문재, 아까 전에는 밑이 빨갛고 위에가 초록색인 나문재 꽃은 그래도 수술이 요렇게럼 노랗게 붙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갯질경입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저기인데, 요 놈은 두 놈이 있었는데 그냥 커. 근데 여기는 작은 여러 개 있어도 작은 놈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못 커서, 떨어져 있는 놈은 큰데 이렇게, 요는 여기는 여러 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못 커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이 거의가 다 같은 세대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비쑥, 쑥인데 그냥 바닷가에 나는 쑥, 좀 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얘도 2년생이기 때문에 꽃 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건 꽃 안 피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그냥 운명입니다. 그냥 첫 해는 그냥 등치 키우고, 두 번째는 무조건 꽃 피우고, 꽃을 하나 피우든 두 개 피우든 죽어야 돼요. 글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왜 2년 동안이냐라고 하는 거, 등치가 문제냐, 아니면 횟수가 기간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주로 횟수가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연교차, 일교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년과 식물에서 강원도에서 나는 거 있죠. 누리떼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샐러리보다 더욱 강한 아주 그냥 그런 맛이 나는 게 있죠. 외우산 풀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는 누리떼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아주 2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크면 잘라다가서 먹으면 샐러리보다 훨씬 더 강한 맛이 나서, 그것도 좀 귀한 식물의 산나물에 좀 속합니다. 그것도. 그건 좀 잘라주고 저가면 좀 몇 년 더 가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4년과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3년째에 아니면 만 2년째에 꽃이 피는 것은 아닌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요 놈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 꽃 피었으니까 죽어야지. 근데 이게 갯개미취, 이렇게